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문학의 달 보이는 라디오의 사회를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보이는 라디오는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된 10월 문학의 달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3회차에 걸쳐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회차에서는 원주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장님이신 우원집 위원장님을 모시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원주가 네트워크에 가입하기까지의 과정 등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2회차에서는 원주가 왜 문학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원주라는 도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조금 더 원주 지역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오늘도 게스트를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재현수 센터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지금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도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또 지난 회차에서도 원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또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과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센터장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활동과 또 연관이 있어서 오늘 모시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난 회차의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뭐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가 무엇인지 아마 대략적으로는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저는 좀 궁금한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창의도시가 어떤, 저희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말이 더 붙었고, 그리고 저번 회차에서도 원주 위원장님이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계속 강조가 되는 걸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읽은 책에서도 뭐 비슷한 걸 좀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후예지 않습니까? 네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경쟁을 벌였죠. 근데 우리는 왜 호모사피엔스의 후예가 됐을까? 사실 하드웨어로 따지면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월등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죠. 컴퓨터로 따지자면 네안데르탈인은 슈퍼컴퓨터, 호모사피엔스는 개인용 PC,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됐죠. 살아남은 거죠.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모사피엔스는 개인용 PC에 불과했지만 와이파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네트워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여러 도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제대로 진단해보고 우리의 자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평가해보고 그런 잠재력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발전의 방향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이 창의도시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동의 제한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어쩌면 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좀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우리 이 창의도시 사업,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사업이 네트워크를 기반에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간의 정보의 공유, 그리고 서로 간의 아이디어의 공유,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람의 공유, 여러 인적 자원들을 포함한 이런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도시의 비전과 방향들을 설정해 나가고 이걸 이제 성공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함께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뉴노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트워크가 뉴노멀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창의도시 사업은 앞으로 더 의미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창의도시 사업은 시작부터 그런 네트워크를 중심에 두고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창의도시 사업은 사실은 이게 아마 2004년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럽을 포함해서 많은 도시들이 발전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우리가 1972년도에 나왔던 성장의 한계라는 그런 책들도 봤지만 지금의 토건 중심의 도시 발전의 한계를 이제 인식했던 거고요. 제조업의 쇠퇴라든가, 그러니까 산업의 이제 변화들을 이제 뭐 후기 산업 사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즘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들이 그동안의 발전의 경험들에 대해서 반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토건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발전의 방향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와 문화, 뭐 창의력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누군가가 자발성만을 토대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 하에 많은 도시들이 함께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장단점들을 교류하면서 도시 발전의 방향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창의도시 사업은 네트워크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된 사업이고, 그래서 가입의 절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가입의 절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시들이 참여하고 아주 그냥 자발적인 거죠. 그쵸. 누가 뭐 가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런 새로운 발전과 도시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이제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차 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는 것은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겠다고 오히려 더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들이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대략 뭐 한 55%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를 전체 면적을 따져서 도시의 면적은 2%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세계 인구의 55%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가 넘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라는 게 이제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섰잖아요. 네네. 우리의 생존과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어디냐? 사람에게. 도시인 거죠. 예. 그래서 도시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발전의 방향들을 어디서 그 모멘텀을 찾아낼 거냐? 그런 논의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고요. 네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문화수도 사업이라든가, 영국의 창의도시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네스코가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하게 된 거고, 또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도시에서 이제 이 문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뜨는 도시 지는 국가. 이제는 국가가 멀리 있다는 거지. 도시가 훨씬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 저는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봐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에서 핵심은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 안에서 또 문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이제 다양한 잠재력과 이게 자원들을 형성해온 문학 분야의 창의도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원주만의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좀 어려워지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보면은 어떤 각 도시가 신청한 분야를 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주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서 원주가 문학 분야를 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약간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란 뭐지? 라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우리가 요즘에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과연 이것이 그럼 어떠한 발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쭉 가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고, 이 보이는 라디오들을 점점 미궁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인 회장님 생각에 지속가능 발전, 내지는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문학 분야 도시로서 가입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창의도시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주에 사는 시민들의 좋은 삶을 위한 거죠. 네.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이 좋은 삶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만들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입장을 얘기해야 되겠죠. 나에게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유네스코 창의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의도시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겁니다. 시민들의 연결인 거죠. 시민들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삶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그렇다면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원주 같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원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 좋은 삶을 위한 것을 어떻게 잘 지원해주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함께 만들어내고 그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렵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첫 발을 이제 내딛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이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좋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민들의 좋은 삶을 위한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함께 채워나가고, 이걸 통해서 창의력, 우리 잠재력을 기반으로 창의력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들을 만들어 나가고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함께 나갈 수 있을지, 이 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우리 원주 창의도시 네트워크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혹은 원주시에서 담당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원주시가 2019년도 10월 31일 날 가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축하 레터가 왔습니다. 그 축하 레터 안에 보면 원주시가 창의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축하한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다양한 회원 도시들과 함께 창의도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네. 이어서 바로 있는 내용이 뭐냐면 특히 유엔에서 채택한 SDGs,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네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1번 골, 11번 골이 뭐죠? 도시와 공동체. 네. 네,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11번 골인데요. 그 11번 골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래서 도시의 회복력, 도시의 포용력, 도시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함께 제고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해 달라.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구체적인 지향점으로 두고 있고요. 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원주 시민들의 좋은 삶과 아주 깊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좀 활발히 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네네. 근데 가입 신청서에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성을 할 때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UN 해비타트 3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의제 NUA라 그러죠. 네네. SDGs와 NUA를 그런 관점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 그 신청서를 쓸 때부터 신청서를 쓸 때부터. 네네. 그래서 저도 아마 제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 당시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추진위에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고 네네. 그런 의견들을 드리게 됐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주 시민들의 좋은 삶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 사업, 그러니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원주 시민의 좋은 삶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되어 있는 우리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목표나 방향은 있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뭐 100% 정답이 있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 이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그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이제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앞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면은 원주가 이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뭐 원주의 그동안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사실은 원주라는 도시가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도시의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고민하기로 한 것은 정말 매우 의미 있는 매우 그 좋은 저는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7개 분야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 분야에 문학 분야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원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원주에서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고개를 갸웃갸웃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원주가 문학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몇 개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네. 일단 좋은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여성문학이라든가 기행문학이라든가 은둔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뭐 대표적인 게 김공원 선생의 이제 기획문학 같은 것들은 전국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마치 그런 예전부터 우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에 대한 어떤 잠재력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현대 들어와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생명 문학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네네. 박경희 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말 뭐 장일순 선생님이라든가 쭉 해서 정말 대단한 국민들 또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영감을 주신 현대 사회에 영감을 주신 많은 분들의 어떤 문학적 그런 노력들이 이 지역 사회에 뿌리박고 있었다라고 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그런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다양한 문인들이 계시고 그 문인들이 이 협회 등을 조직해서 다양한 문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오래전부터 해 오셨고요. 네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원주의 대학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대학들이 그런 문학들을 다루는 연구 기능도 담당하게 되고 그런 역량들을 갖추게 되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노력들이 결합되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원주에 도서관들이 새로 생기고, 네네. 예, 그림책 센터를 포함해서 문학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시민들의 공간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네네.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결합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와 연관해서 시민들의 참여 역량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민간에서의 노력들, 아까 제가 그림책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림책 같은 경우도 2003년, 2004년부터 이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오는 지역의 대표적인 컨텐츠 같은 것들이 됐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온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한덥 산책 읽기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독서 운동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서 토론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좀 다이나믹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의 큰 자원이 돼서 결국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학 도시로 우리가 좀 우뚝 설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좀 찾아가자라는 논의들이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가야 되고요. 네네. 아마 이제 유네스코 문학 분야 창의도시에 가입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많은 일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쵸. 네. 근데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쌓아온 역량들이 그 잠재력들이 창의력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꼽히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네트워크다. 지역 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창의도시 사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에서 문학을 시민들과 함께 좀 향유하고 함께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확산시켜 나가는 운동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행정에서의 노력들,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에서의 노력들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가 이제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는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조금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더 잘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모아서 어떤 다른 형태의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지역 사회가 창의도시 사업이라는 걸 놓고 머리를 맞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네트워크를 우리가 지역 내에서 구축해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하게 되면 과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 잘하던 걸 더 잘하자라는 단계는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를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그게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의 문화 생태계 혹은 문학 생태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산되는 여러 가치들,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유통하는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쩌면 좀 괴리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지역을 정말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로 구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정말 다양한 문학적 요소들로 통해서 좋은 삶을 이해하고 또 좋은 삶을 얘기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 걸음 더 좀 나아가자면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인가까지 나가서 시민들이 결국에는 우리 이 문학 창의 도시에서의 생산자이자 유통자이자 소비자로서 그 역할들을 정말 다양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네. 요즘 엄청 이제 뜨는 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네네. 네. 작년에 그 아카데미를 휩쓸었던 게 기생충 네네. 같은 거잖아요.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회의 중에 SDG 모멘트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네네. 한 번도 없었던 그 유엔 홈페이지 최다 이 접속률을 기록하는 네네. 성과를 만들게 됐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잠재력이잖아요. 네네. 그런 잠재력이 원주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하는 방식들을 좀 넘어서는 잘하는 것을 더 연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혁신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네. 문화도시 사업이나 창의도시 사업이 그런 면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들의 좋은 삶을 위한 과정들을 계속 같이 논의하고 추진해보는 경험들이 쌓였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그 오징어 게임이랑 기생충의 공통점이 뭐죠? 주제의 공통점? 주제의 공통점이요? 네. SDGs로 딱 보자면 빈곤 또 대치, 그 다음에 불평등, 그렇죠. 검소. 네. 네. 이미 이제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이 한국의 컨텐츠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주제에서 느껴지는 공감대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게 불평등에 관한 문제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그걸 같이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 문학의 힘 같은 것들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을 말씀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유엔 그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일상을 살면서. 근데 이번에 BTS가 연설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소에 유엔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운데 아니면 좀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매개자를 통해서 또 그걸 굉장히 나의 삶과 가깝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했을 때 그냥 우리 모여서 좋은 삶이 뭔지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은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마치 약간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특정 종교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에겐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공통의 그런 같이 관심 있는 주제를 문학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푸는 방법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가볍게 그리고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의 핵심은 명칭에 딱 들어있는 것처럼 창의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해왔죠. 특히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의 발전이라는 걸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고민해왔고 그 과정들을 경험해왔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도래해 있는 이 시점,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탄소 중립이라는 것 가지고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네네. 이제는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서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한쪽만의 발전을 계속 강조한다면 우리 사회의 끝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굉장히 너무 이제 심해져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우리의 도시, 우리의 사회가 계속된다면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 뭘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새로운 발전을 향한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이 함께 이제 잘 어우러져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논의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한 축에서는 도시의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도시들이 전환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네네.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전환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느냐? 결국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도 내놔야 되고 자산도 좀 내놔야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함께 합의해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네스코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 사업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시범 사업도 많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또 모범 사례에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모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그 홍보라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 교류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네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2020년 기준으로 246개의 도시가 가입을 해 있죠. 그 도시들이 서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역시 이 창의도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네트워크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번 달이 문학의 달,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의 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서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들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 참여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도시에서 이해를 하고 함께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걸 시범 사업으로 만들고 모범 사례가 돼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그걸 가지고 또 협력 사업들을 해내고 이런 게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들을 수익 영역들을 함께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저는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축에서 우리가 많이 고려하고 노력해야 될 대목은 좋은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역사회가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생태계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창의 인재들을 이제 함께 양성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창의 도시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그 인력을 어디 학원에 보내서 가르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젊고 유능한 다양한 인재들, 뭐 꼭 젊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역에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 이 창의 도시의 창의력을 제고하고 정말 시민들의 좋은 삶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업화하고 하는 이런 힘들이 모이게 되면 저는 그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처럼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이렇게 급변하는 우리 지금 사회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더 자유로운 바텀업,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도시가 역동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하고 해답들을 같이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창의도시나 문화도시 사업은 우리에게 그런 경험, 그런 좋은 경험을 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시민들 각자가 우리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잘 아시면서요. 네. 네. 이제는 시민 참여라는 얘기도 약간 조금 좀 오래된 얘기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이제는 시민들이 주도해야 되고요. 시민의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빙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생활이 곧 연구실이다 이런 거죠. 우리의 일상을 문화적인 삶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건가. 일종의 우리는 실험을 함께 이제 시작하게 된 경우고요. 이런 공식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도시가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는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잡은 거죠. 이 기반을 어떻게 이제 잘 만들어주냐가 핵심일 테고. 그러면 우리가 문학이라는 분야에서 창의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 상상들, 도전들이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조국인 회장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다양한 시민들이 그런 힘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요. 저는 이미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이제 주인공이 돼서 문화도시를 좀 이 문학 분야의 창의도시 혹은 문화도시를 직접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들으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약간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학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시민의 주도를 통해서 우리 도시의 미래나 도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걸 함께 나갈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 조금 궁금증이 들거나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문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고민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문학 분야의 창의 도시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혹은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진 않은데 멜버른인 것 같습니다. 멜버른이라는 도시는 창의도시 사업을 통해서 문학 분야죠. 창의도시 사업을 통해서 SDGs로 따지면 5번 골 성평등 문제를 네. 해결하는 걸 중요한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이 성평등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해소해야 되겠다. 이것들 점진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의 문제를 확산시켜내고 싶다. 문화창의도시가 그 역할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민들의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의 욕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봐요.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SDGs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봐요. 성평등 문제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불평등에 관한 문제든 이런 것들을 문학 창의도시가 할 수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질문의 답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명확한 타깃을 가지고 이 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삶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도서관이 예를 들면 도서관이 저는 문학 분야 창의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정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이제 늘상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산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미 이제 뉴욕의 공공도서관도 이런 보면 도서관이 곧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얘기해 주는 곳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거기서 많은 책들을 같이 읽고 많은 토론을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내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걸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담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모두 문학에서 우리가 그 답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많은 상상을 해야 한다라고도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좀 자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시민의 좋은 삶을 위한 방편이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산업화, 뭐 이런 산업으로의 발전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도시 전체 발전의 가능성을 여는 좋은 촉매제 역할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경험을 할 준비가 돼야 되고 내가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죠. 그렇겠네요, 진짜. 몇몇 문학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학인들과 문화인들과 시민들이 혹은 행정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다양한 실험들, 상상들, 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내 네트워크라든지 국제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도 아까 멜버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사례가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또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국제적인 네트워크에도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어떤 좋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서로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문학 창의 도시 그리고 이 창의 도시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센터장님 혹시 끝으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이제 서 있죠. 지금의 시간은 코로나 확진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언젠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네.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예컨대 빈곤의 확진자의 시간이 온다든가 불평등의 확진자의 시간이 온다든가 우리가 예상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또 사회적 도전들이 새롭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변화가 크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바꾸기 위한 전환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우리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는 그런 게 이런 문화적 역량, 창의적인 이제 고민들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유네스코 창의문화도시 사업이든 문화도시 사업이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주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새로운 전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민들과 더 자주 만나고 시민들과 더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창의도시 사업이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간단하게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행자께서 질문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바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과정도 결국에는 좀 더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앞으로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이 이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제가 거기에 아주 작지만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원주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어떤 우리의 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 원주시 창의문화지원센터 제임스 센터장을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1회차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오늘은 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우리 도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그리고 시민이 더 좋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과정이 되기를 좀 바라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다음 회차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문학의 달인이만큼 그리고 문학 창의도 시인이만큼 문학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학으로 과연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적인 부분에서 지역에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차니까요. 다음 회차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